네, 안녕하세요. 웹3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콘텐츠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저와 함께 진행을 이끌어 주실 공동 호스트 젠글의 김준우 대표님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젠글이라는 가상자산 및 웹3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크로스앵글 김준우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장의 트렌드를 각 데이터와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전달하고 이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투자를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할지를 더 정확하게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더 샌드박스 코리아 이승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더 샌드박스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희라고 합니다. 더 샌드박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오픈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툴을 제공하고 있어서 모든 유저들이 아주 손쉽게 각자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거 블록 깨기 맞아 라고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블록 깨기 맞고요. 이번에도 더 샌드박스 코리아에서 특별 제작해주신 인트로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화에서 대표님이 메타버스의 정의를 해주셨잖아요. 이 일반 메타버스와 웹3 메타버스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한번 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도 일종의 메타버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메타버스들은 웹3가 아닌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중앙화된 서버를 활용하는 메타버스일 거고요. 그다음에 웹3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유저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만든 또 어떤 어셋들이나 이런 디지털 굿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타버스 블록체인 없이도 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을 붙이면 배 모터를 다는 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지고 유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리워드나 혜택이 더 많아지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메타버스가 되는 모습이 이제 저는 웹3 메타버스라고 생각합니다. 웹3나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가지고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열린 것 같고 뭐 생산자들이나 공급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 들어올 수 있는 유인 요인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작게 어떤 프루프라도 보이는 면들이 있나요? 저희가 샌드박스가 사실은 거의 한 10년 전쯤에 모바일에서 시작을 했어요. 중앙화된 서버를 이용한 UGC였던 거예요. 유저 제너레이트 컨텐츠라고 하잖아요. 유저가 직접 만드는. 저희가 사실 성공했던 이유는 유저들이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유저들이랑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제 재밌어하고 서로 피드백을 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유저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려면 결국 리워드가 필요하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 컨텐츠들에 대한 소유권을 그들이 가져가야 만드는 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샌드박스가 모바일 버전에서 웹3 블록체인으로 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지도를 얻었고 이 웹3가 갖는 파워를 좀 부분적으로 증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협업하는 브랜드들만 보더라도 메타버스의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의 생태계는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크리에이터 분들이 모든 제작을 하는 분들이시고 직접 자신들이 오리지널 IP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IP들을 활용해서 만들면 더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거든요. 기존 IP의 팬들은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또 더 열심히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IP 홀더가 있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들이 있고 컨텐츠들을 직접 즐기는 유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세 가지로 큰 주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냥 비슷한 IP를 가지고 와서 캐릭터를 만들거나 뭐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해버렸을 경우에 비가역성이면 그거를 샌드박스 쪽에서 일방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없애거나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IP 충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핸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 웹2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대문에서 뭐 짝퉁옷 그렇습니다. 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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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IP들은 이걸 2차 창작물이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좀 포용력이 좋은 IP 같은 경우는 유저가 만든 거를 굿즈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트릭트한 회사들은 법적 대응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도 사실은 IP를 가지고 있는 홀더의 스테이터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IP에서 우리 거를 마음껏 제작해라라고 오픈해주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오픈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게 또 현실 세계랑 비슷하게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플랫폼 안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중재를 하기 위해서 모더레이터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어떤 유저가 의도적으로 특정 IP나 이런 것들을 좀 브리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는 했다, 이거는 잘못했다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플랫폼 안에서는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웹3에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그동안 어떤 시도들을 해왔는지 각각의 대표 플레이어들을 예시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샌드박스가 있고요. 이제 웹3를 굳이 좀 얘기를 하자면 디센트럴랜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웹3가 아닌 곳에서는 뭐 제페토도 있고 또는 뭐 이프랜드도 있고 그때 말씀드렸던 로블록스 이런 것들도 다 메타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레이어블 메타버스인 거죠. 근데 디센트럴랜드랑 저희랑 조금 비교를 해서 보자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툴을 굉장히 제한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어떤 툴을 사용해서 하던 컨텐츠를 만들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이 바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유니티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엔진을 실제로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허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디센트럴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좀 더 탈중앙화된. 그래서 원하면 언제든지 직접 제작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게이트를 오픈해 놓는 형태이고요. 샌드박스는 좀 더 초창기에는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파트너사들도 좀 모집을 하고 많은 그렇게 파트너사들이 와줘야 파트너사가 가지고 있는 팬도 같이 들어와주고 그 유저가 좀 늘어나야 플랫폼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좀 믿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IP들과 함께 하려고 좀 리소스를 넣고 있는 편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툴이 제한적으로 저희 샌드박스가 제공하고 있는 툴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툴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뭐 코딩 한 줄 몰라도 바로 다운받아서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대신에 조금 더 제약이 좀 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할 수 있다는 좀 이런 제약이 좀 있는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샌드박스도 이제 점점 더 탈중앙화된 형태의 서비스들을 더 많이 제공을 하고 뭐 디센트럴랜드는 또 반대로 또 사람들이 점점 쉽게 할 수 있는 툴들이 갖춰지면서 결국은 좀 비슷한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탈중앙화되지 않은 건 아니고 모든 어셋들은 다 블록체인에 올려서 NFT로 되어 있고 그렇게 거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셋을 만드는 그 툴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는 지금도 계속 문의가 들어와요. 좀 열어주면 안 되냐. 예를 들면 저희가 기본은 이제 유니티 베이스의 툴인데 유니티 코딩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 너무 이제 이 시점에 열어버리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그럼 또 이제 어떤 결국은 배리어가 너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점차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코딩을 통해서 더 많은 컨텐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로블록스가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10년을 넘게 서비스를 한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최초의 유저가 사용했던 툴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대단히 고도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제 로블록스도 점점 그리고 코딩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열려 있다 보니 유저들 간에도 로블록스에서 이런 코딩을 사용하면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다. 이런 또 그들만의 생태계 에코시스템이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의 로블록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패스를 저희도 디센트럴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웹3에는 뭐 NFT라든지 디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또 있잖아요. 이 메타버스는 웹3의 다른 요소들과는 또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뭐 저희가 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유저들에게 랜드도 판매를 하고 유저 간의 랜드들 거래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랜드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보유를 하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판매할 수도 있고 나는 컨텐츠를 만들기는 좀 어려운데 누군가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하면 여기다가 월세를 받아서 나는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상세계에서도 월세를 받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상세계에서도 간물주 그렇네요. 나는 직접 내가 컨텐츠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수익들을 본인들이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다오를 형성해서 어떤 랜드의 소유권을 같이 갖고 이걸 어떻게 운영해서 수익화할지를 다오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사실 메타버스가 큰 의미에서는 디지털화된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메타버스를 함으로써 사업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IT랑 좀 BIT 분야를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IT랑 BIT를 나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각각의 회사마다 이루고 싶은 또는 유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스토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스토리에 맞게 메타버스를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메타버스가 사실은 새로운 유저들이랑 공감하고 유저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추가됐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유저들에게 우리 이런 좋은 기능이 있어요 라는 거를 설명하거나 또는 이런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어요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 레거시라고 한다면 텔레비도 있고 TV 광고도 있고 뭐 라디오 광고도 있고 지금 유튜브 광고 뭐 인플루언서 광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저들에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하나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홍콩에 아주 오래된 미디어, 그러니까 뭐 뉴스 회사가 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긴 역사를 유저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100년이 넘은 어떤 미디어 회사인데 이런 것들을 유저들이 어떻게 알려주지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 메타버스에서 어떤 걸 했냐면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저가 딱 들어오면 이게 홍콩 회사이기 때문에 홍콩의 어떤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현실이에요. 오늘의 홍콩인데 거기서 게임을 플레이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면 갑자기 이게 딱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서 그 100년 전에 그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그 유저가 직접 경험하게 되고 경험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네가 방금 경험했던 이게 실제 이 뉴스에 실렸던 일이란다 라고 하면서 그 뉴스 그때 실렸던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오래된 회사였어라는 걸 유저가 직접 경험하게 해주고 또 유저 입장에선 재미있게 옛날 이야기를 듣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들려줄 수 있는 이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됐다. 굳이 IT에서만 또는 BIT에서 이런 걸 구분할 필요도 없이 뭐 엔터, 영화, 드라마 또는 뭐 스포츠,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어떠한 산업군에서도 뭐 은행 뭐 이런 곳에서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또 많은 웹2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온보딩하는 거를 보아 오셨을 텐데 메타버스 온보딩을 위해서 기업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표님의 좀 팁이 궁금합니다. 흔한 말일 수도 있는데 오픈마인드.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방법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존에 했던 방법이 아닌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일단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회사마다 뭐 의사결정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텐데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게임과 많이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한테서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새로 나오는 이 제품을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유저들한테 보여주면 선풍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방식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아주 폭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브랜딩이나 마케팅 관점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되게 다양한 형태의 매출들이나 이제 기업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실생활에 마케팅 브랜딩을 제외하고 다른 케이스들로 지금 메타버스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나요? 지금은 조금 더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재밌는 사례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현실 세계에서 판매하는 뭐 신발이라던가 이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 브랜드의 이제
똑같이 생긴 NFT를 메타버스에서 판매를 해요. 메타버스 샵 안에서 판매를 해서 그 NFT를 구매를 하면 우리 집으로 오나요? 똑같이 생긴 네, 신발이 옵니다. 도서관 뭐 이런 곳에서는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도서관을 실제로 가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보통 이북을 뭐 그냥 본다거나 그래서 뭐 아니면 그냥 웹사이트에서 본다거나 근데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어떻게 정렬이 되어 있고 책을 어떻게 빌리고 하는 실제 과정을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뭐 배울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구현만 한다면 메타버스에서 다 가능합니다. 뭐 패션쇼도 가능할 거고 뭐 라이브 스트리밍 뭐 결혼식도 가능하고요. 전시회를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뭐 NFT나 이런 것들도 전시하는 것도 가능하고. 네. 정말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가상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겠네요.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업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렸다면 이번엔 개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반 개개인이 메타버스 생태계에 참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참여가 가능할까요? 유튜브랑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왜냐하면 유튜브도 한 10년 전쯤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야, 1인 크리에이터 그거 누가 만들고 누가 보냐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1인 크리에이터들이 완전히 세계를 장악한 수준인데 네. 메타버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초창기이고요. 지금 들어와서 콘텐츠를 만들면 내가 선두주자가 될 수 있고 나름의 그 에코시스템과 수익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콘텐츠를 만들면 수익화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콘텐츠 유저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쉽게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는 나는 소비하는 주체로서 좀 더 많이 콘텐츠를 봐왔다면 메타버스는 나도 제작자가 되어서 또는 생산자가 되어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한번 써보면 제일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그 관점에서 보려면 사실 제 가장 개인적인 얘기가 또 사람들한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좀 사적일 수도 있지만 대표님께서는 그 샌드박스 내에서 캐릭터를 만드셔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개인적으로 재미를 좋아해요. 최근에 한국에서 방송하고 있는 보이즈 플래닛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내가 직접 투표를 해서 이제 그룹을 만든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콜라보를 통해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직접 투표도 하고 콘텐츠 들어가서 게임도 하고 소셜에다가 이제 또 내가 좋아하는 보이 올리고 뭐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대표님 왠지 성향상 메타버스에서 이제 쟁글 회사를 구현해 놓고 출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출근은 사무실에 와서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좀 대면 미팅하기 어색하다 이럴 때면 아바타로 미팅을 하면 흥미로울 것 같기는 합니다. 스스로 좀 유난히 오늘은 좀 더 외모에 자신감이 없다 뭐 이런 날 있으면 잘생긴 아바타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괴리감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뭐 영영 안 보는 거죠. 뭐 영영 그 캐릭터로 남아 있는 거죠.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더 샌드박스 코리아 이승희 대표님 모시고 메타버스의 산업 지용도부터 온보딩 팁까지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뤄봤습니다. 블록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주제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